네, 최창목 후보자님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님의 그 경력을 보면은 김대중 정부 당시 인수위에 참여를 했고 청와대에도 당시에 이제 근무를 했고 또 DJ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위반한 그런 경력이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니까 기재부 1차관 또 청와대 이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 실사구세의 그런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진보적인 그런 또 경제 정책 필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런 그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다 이런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수석으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일기에 대한 그 일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만약에 그 취임을 하신 후에 취임을 하신다면 이기의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한번 구상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은 뭐 일기이기는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한 40년 만에 그 유례가 없는 그런 고물가, 글로벌한 고물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위기가 오느냐라는 그런 급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위기 없이 그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을 하고요. 물가가 아직은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만 6%대에 있는 것을 좀 낮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게 경제 정책을 좀 전환하는 노력들을 해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렇지만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지만 이게 민생에 지금 느끼는 거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뭐 제도야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에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뒤에 말씀의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어떤 제도약 준비를 위한 이런 노력에 제가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그 내관 중에 하나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 1,900조 원에 이른 이 문제가 이제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GDP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지명되거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또 연착륙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가계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 민생과 직결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민생의 어려움이 덜 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그 우려도 지금 큰 상황인데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40조 원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시장에서 우려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부동산 PF가 많이 늘었고 또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좋았으니까 낙관적인 전망들에 어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기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는 어느 정도 헤쳐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해왔듯이 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네. 12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소국가 35개국 중에서 물가 관리 또 이런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35개국 중에서 경제 성립표 2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경제 수석으로서 역할을 네, 알겠습니다. 저런 지표뿐만 아니라 민생의 어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지표도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